네, 2부에서는 코인가드님과 다크코인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래소가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이것을 다크코인이라고 설정을 했을 때 다크코인이라고 좀 명명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모든 거래소에서 다크코인으로 지정이 되진 않습니다. 한 거래소에서 다크코인으로 지정이 됐어도 다른 거래소에서는 계속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코인들도 몇 개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라이트코인도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캐시 코인 먼저 살펴볼 텐데요. 어떤 코인인가요, 가드님? 자, 일단은 다크코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인터넷 실명제인가요? 인터넷 실명제가 이제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런 이유도 이제 사람에 대한 뭐 자유적으로 이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때문이라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다크코인도 어떻게 보게 되면은 영지식 증명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코인 소유자의 신분 노출을 이제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런 컨셉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코인이고,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코인을 이제 수령인과 발송인의 지갑 주소 자체를 보호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 아나운서님이 정부가 이런 다크코인을 좋아할 것 같으세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안 좋아하겠죠. 네. 정부는 이제 개인이 이제 컨트롤하는 이제 이런 부분을 맞아요. 참 개인의 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나 이런 것들 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 이제 CBDC를 만들려 하는 이유도 이런 부분을 좀 컨트롤하고 싶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가 이제 자금 세탁을 방지로 우리나라 이제 뭐 트래블룰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다크코인에 대한 것들이 이제 다 거래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캐시도 뭐 모네로도 뭐 대시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엔 이제 뭐 나쁜 코인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해외 거래소의 이런 불안전함을 좀 생각을 하게 된다면 개인 지갑에 이제 넣어서 좀 보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제 상황인 만큼 정부의 이제 규제에서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뭐 바이낸스도 그렇고 이제 뭐 FTX도 그렇고, 이제 FTX 같은 경우 이제 날라갔지만, 이렇게 우리 한국을 예로 들게 되면 한국 자체가 이제 싫어하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유통량에 대한 문제, 이렇게 또 익명성에 관한 문제,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라이트코인이 날아간 것도 이제 윈블럼블이라는 이제 이런 익명성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이트코인이라는 큰 코인도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 은이라고 불렸던 코인도 상장 폐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캐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 처음에 제로코인으로 이제 공개가 됐고, 이제 비트코인의 애드온이 아닌 독자적 블록체인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되면서 선택적 익명성이라는, 이제 좀 이렇게 단어가 좀 어려운데, 선택적으로 익명성으로 이제 할 수가 있고,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제 일반 암호화폐로는 어떻게 보면 얻을 수 없는 수준의 프라이버시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제 투명과 이제 차폐 두 가지 방법으로 또 전송이 될 수 있는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뭐 공개 주소 간에 전송되고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이렇게 거래에 대한 모든 필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이 어렵지만 좀 쉽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2,100만 개 수량을 갖고 있어요. 2,100만 개 수량을 갖고 있고, 20% 수량을 제외한 이제 80%는 이제 채굴자들을 위한 이제 수량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이제 2022년 이제 중순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POS로 전환하려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 포우에 대한 저는 이제 포우에 대한 좀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지캐시는 좀 한 발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좀 불리고요. 특히나 이제 요즘 상황을 보게 되면은 라이트코인도 국내 거래소에서 퇴출이 당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익명 정손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퇴출을 당했고, 우리 이제 지캐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다크코인의 대장격이라 불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국내 거래소에 없겠죠. 이런 상황들 여러분들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EU에서 은행 및 암호화폐 업체의 프라이버시 코인 거래가 금지를 추진한다. 자, 이런 얘기는 뭘까요? 이제 정부나 이제 뭐 유럽 연합이란 이런 단체에서마저도 이렇게 익명성으로 이제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을 이제 제재를 하려 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익명성을 이제 가졌기 때문에 다크코인이란 말로 불리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와
제재의 대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역사가 반복된다는 이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 CBDC 같은 이제 뭐 디지털 화폐를 우리 민주주의 성향을 띠고 있는 나라에서 갑자기 이제 퍼뜨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중국이나 이제 이런 북한 같은 나라에서는 물론 이제 쉽겠죠. 근데 우리나라나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쉽지는 아니라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익명성을 여러분들 무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정부가 이제 반한다 해서 정부가 이런 코인을 뭐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들 이 코인이 무조건 죽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물론 정부가 반하는데 이런 프로젝트나 사업이 잘 될 수는 없겠죠. 뭐 이런 저런 뭐 태클을 걸고 할 텐데 G캐시를 여러분 잘 지켜보시라는 이유도 뭐냐면 익명성은 시대 요구가 되고 이제 G캐시가 지금 현재 가격적인 이제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고 뭐 이렇게 뭐 실제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뭐 장점만 말씀드리기보다는 기술적인 문제를 봤을 때도 좀 한계치가 이제 발견되고 추가적으로 연구가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명성이 여러분들 이제 장점이에요. 장점이지만 그 익명성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이제 위조 가능성에서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 이제 계속적으로 밝혀내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이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가격이 계속 내려간다 해서 이 가격이 언제까지 떨어질지를 맞추는 거는 솔직히 또 상당히 어렵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미래적인 가치를 봤을 때 한계가 이제 없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익명성 코인도 나중에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정부가 싫어해. 정부가 이제 뭐 EU가 싫어해. 그래서 익명성 코인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 이렇게 대할 것이 아니라 이 익명성과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은 같이 가야 된다라는 존재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CBDC와 네. 우리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같이 가게 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G캐시와 비트코인이 같이 가게 되는 이유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격적인 부분이 너무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비중을 상당히 좀 적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해지용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이제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와중에도 어느 정도 이제 방어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차트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이제 이런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뭐 급상승하는 이런 움직임 보여주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보면 미래에 있어서 살아남을 이제 코인 중 하나이지 않나. 좀 이렇게 정부가 반하는 코인이지만 그래도 제가 미래적인 가치를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해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어왔고 오늘 여러분들께 이 G캐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캐시 코인과 또 다크코인 설명해 주셨습니다. G캐시 코인, 다크코인으로서 좀 익명성이 들어간 코인인데요. 지갑에 요즘에는 이제는 보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주셨고 정부의 규제를 아무래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뭐 G캐시 코인은 제로 코인이고 독자적인 블록체인을 좀 갖고 있다고 유명히 알려져 있습니다. 좀 선택적 익명성으로 2,100만 개의 수량, 비트코인과 같은 수량으로 좀 발행이 되었고요. 20% 말고 80% 정도는 채굴자를 위한 수량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G캐시 코인 지금 현재 차트를 봤을 때 가격적인 하락이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익명성 나중에는 좀 같이 우리가 비트코인과 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좀 해지의 수단으로서 비중을 적게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을 좀 권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네오코인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네오코인 업비트에서 가장 많은 거래를 하고 있을 만큼 좀 한국계 코인으로 좀 유명한데 네오코인, 뭐 네오가 오르면 가스가 오른다 이런 말도 있듯이 좀 중국계 코인들처럼 같이 오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오코인도 같이 좀 짚어주시죠. 자, 네오가 이제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죠. 특히나 네.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막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들이 좋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네오나 퀀텀 같은 이제 중국계 코인들이 거래 대금을 좀 높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방역 조치를 좀 완화하고 뭐 시위하는 거 보셨죠? 뭐 시진핑 물러나라 이렇게 네. 중국인들이 이렇게 시위했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하다고 좀 보여지는데. 맞아요. 또 여기서 이제 중국 쪽에서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제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이제 달러로 이제 결제하던 이제 이런 석유가스 무역 결제 대금을 위안화로 좀 사용하는 이제 네.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좀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크립토 시장에 주식뿐만 아니라 크립토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치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중국에 이제 영향을 미칠 만한 코인이 뭘까를 봤을 때 당연히 네오입니다, 네오. 그래서 네오에 좀 상승세가 나왔고 특히나 이제 2022년 이제 12월 7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메타아일랜드와 이렇게 파트너십도 같이 이제 호재를 물고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웹3에서 진행을 좀 가속할 네오코인의 새로운 이제 에코 부스트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니까 되게 이제 네오를 보게 되면은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오라는 게 이제 중국의 이제 뭐 대표 코인이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왔었는데 사람들이 투자 특히나 많이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거래량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이제 뭐 63% 이상의 거래량이 우리 업비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이제 한국 코인이다라고 좀 불러야 될 만큼 이제 한국 투자자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높은 퍼센테이지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이런 거래량들이 업비트에서 나오고 있는 동시에 여러분들 업비트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현재 이 원래 시스템 점검으로 입출금을 일시 중단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오와 가스 이렇게 두 개의 같이 테마를 받고 올라가는 코인이 이제 입출금을 중단해놨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처럼 이제 뭐 계속적으로 잠가 놓겠다는 얘기죠. 자기들끼리 이제 뭐 가두리로 사서 올리겠다는 얘기밖에 이제 생각이 안 들고 네오 코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차트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작년에 진짜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 네. 엄청나게 올랐다가 지금 이제 쭉 내려오는 이제 거의 18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10,000원대 언저리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1월에서 3월, 올해입니다. 올해 1월, 3월에 한 3만 원 정도를 이제 유지를 해주고 있다가 이제 올해 5월 달에 이제 루나나 다 내려갔죠. 뭐 루나테라로 인해서 다 내려오게 됐는데 15,00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이때. 자, 근데 지금 보면 가격이 어떻죠? 그때보다도 훨씬 더 낮은 10,000원대에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이제 저점 대비 이제 한 30% 정도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은 30%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 일봉의 어떻게 보면 장기평선까지 터치를 할 만큼 큰 상승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장기평선들이 이제 120일선, 뭐 200일선까지는 안 갔지만 이 부분에 이제 터치할 만큼 큰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뚫리지 못하고 딱딱 맞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무조건적으로 이제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 FTX가 터지고 나서의 이런 매물대들 있잖아요. 이렇게 박스를 좀 그어보면은 이런 매물대를 쉽사리 뚫고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 강한 상승이 나오고 곧바로 하락이 나오고 또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고 이렇게 지금 투자자들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모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거래량들이 좀 빠졌어요. 이렇게 좀 거래량들이 이제 점점 빠져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빠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변동성이 좀 약해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때 거래량과 우리가 이제 고점에 있었을 때 2021년도에 거래량을 제가 이제 대조를 해보니까 비슷한 움직임이 나왔어요. 거래량들이 이게 거래량을 하면은 2021년도 고점과 지금 이 구간에서의 거래량이 서로 지금 2022년 이제 말이죠. 비슷하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보게 되면은 바닥 근처에서 어떻게 보면 좀 매집을 들어가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제가 좀 판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업비트에서 이러고 대부분의 거래가 업비트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집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작년 고점 그러니까 2만 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여기 저 2만 원 선이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멀어 보여요. 그렇죠? 19,000원 한 2만 원 선이 여기인데 우리가 이제 뭐 금리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고 연말에 뭐 산타랠리도 나와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여기 이 FTX 거래소에 이 매물대만 좀 시원하게 뚫어주게 된다면 제가 보기엔 뭐 2만 원까지도 뭐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어느 부분을 갈 수 있다고 이제 예측드린 이유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렇게 좀 이제 지지선들, 뭐 저항선들을 딱 이제 봤을 때 한 2만 원 부분에서 정말 큰 이제 저항들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쉽사리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이런 코인들 가스나 온톨로지 가스나 이제 뭐 네오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네오는 아니지만 이제 이런 중국의 코인들이 갑자기 급상승을 하면서 뭐 하루에 뭐 80% 이상까지 뭐 올라오는 경우도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에 네오코인 여러분들 잘 한번 지켜보시면서 진행하시면 좋겠고, 일단 1시간 30분 번호 보게 된다면 최근 움직임이 이래요. 예, 최근 움직임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서 여기서 만들어졌던 이런 변동성들은 일단은 조금은 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들어가시게 되더라도 하락이 좀 나오고 나서 들어가시고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코인 매물대가 아직 좀 두껍기 때문에 뚫긴 힘들겠지만 만약에 뚫어준다면 한 2만 원 선까지는 터치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갈 겁니다.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박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쓰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